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 상각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채무 감면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사에서 연체가 길어진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간주하여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상각 채권에 대해 20에서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진단 서비스를 통해 채권 상각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하여 채권 상각에 따라 채무 감면율이 얼마만치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진단 결과를 보고 무료 채무조정 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원금은 6,400만 원이며 이자는 6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7천만 원입니다. 그중 D대부와 E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보증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이며 광명시에 거주하고 소득은 월 300만 원입니다. 채권 상각은 3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매각 채권만 상각. 둘째, 매각 채권의 시저축은행 상각. 셋째, 매각 채권의 시저축은행과 비은행 상각.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채권만 상각된 경우의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60개월로 고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상각 여부는 채무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채권사에서는 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는 채권 상각 여부를 추측해야 합니다. 채권의 매각은 높은 확률로 채권이 상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화면의 진단 결과는 D대부, E대부의 채권 원금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된 진단입니다. 60개월 월 변제액은 약 94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19%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채권과 시저축은행 채권이 상각된 경우의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무조정 진단에서는 금융권 채무의 경우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가능성을 대략 5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연체된 시저축은행 채권을 상각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진단 결과는 D대부, E대부 그리고 시저축은행 채권 원금 4,2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된 진단입니다. 60개월 월 변제액은 약 86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27%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채권과 시저축은행, 비은행 채권이 상각된 경우의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으로는 5개월 연체된 비은행 채권은 상각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는 상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 채권까지 상각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진단 결과는 D대부, E대부, C저축은행, 비은행 채권 원금 6,2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된 진단입니다. 60개월 월 변제액은 약 76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35%로 계산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 진단에서는 채무 감면율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이 20에서 70%까지 넓은 범위로 결정되기에 신용상담이 없이 자가 진단으로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으니 채무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300만 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4인 가구이지만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의 2인으로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항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광명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6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 항목은 채권 상각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현재 화면의 경우 매각된 채무인 D대부와 E대부만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음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의 상각 여부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채권에서 매각 또는 장기 연체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단에서는 C저축은행과 B은행의 채권 상각을 가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당 채권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조정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 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만 있으므로 본인 재산항을 선택하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에 5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소재지는 광명이므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고 공동명의가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채권 상각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채무 감면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각 채권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채무 감면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이 상각된 경우 최소 20%의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각 여부를 추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의 원금 감면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진단을 이용하시고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신용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